시즌2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 바로 OX 투표 같은데요. 이렇게 새롭게 OX 투표가 선보여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즌2는 원보다 훨씬 더 정치화된 풍자극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OX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아마 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게 그 감독이 이런 설정을 굳이 이 프론트맨을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이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01번이죠. 001번. 예, 그 자리에는 분명히 이 주최 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근데 알아봐야 되거든요. 성기훈. 성기훈이 좀 모자란 캐릭터니까 뭐 그 정도는. 시즌 1부터 꾸준히 좀 모자란 형을 맞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2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 바로 OX 투표 같은데요. 시즌 1에서도 사실은 뭐 과반이 이제 반대하면은 뭐 중단한다 이런 룰이 있긴 했지만 네. 명확하게 OX 투표를 하고 뭐 갔으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롭게 OX 투표가 선보여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서 이제 뭐 캐릭터 구성 면에 있어서도 약간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서 영향을 받은 캐릭터들을 좀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감독님이 저는 보면은 되게 이 시즌2는 원보다 훨씬 더 정치화된 풍자극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뭐 이 시나리오가 이 대본이 쓰여졌을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또 한국에서 이제 커다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하늘이 돕는다고 해야 되나? 이 시리즈로 보면은 이 시리즈가 이제 오픈될 때 보면은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냥 OX 투표도 아니고, 이제 여기다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내가 어떤 걸 지지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다 붙여서, 이 시즌2에서는 원보다는 훨씬 더 참가자들끼리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2까지, 에피소드 7까지 왔는데, 사실 게임은 3번 등장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빈도가 좀 낮은, 오히려 이제 이들끼리의 갈등의 문제를 많이 더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부에 극장에서 봤을 때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투표 장면은. 왜냐면은 찍찍이로 이제 붙이고 하는 것들 어떤 세팅이 됐을 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 결과를 알고 보는 거죠. 진행이 될 거란 거를 사실 알고 보기 때문에 더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똑같이 동률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대투표할 때까지 어떤 그 시간 동안 또 누가 이제 죽어나갈 것인가, 어떤 편이 더 죽어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보게 됐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의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결국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계속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같은 동화 반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는 돈 더 벌어야 돼. 우리 빚 다 갚고 하려면 아직 멀었어. 한 번만 더 하자. 또 이쪽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야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의 뭐 명확한 대비, 입장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이제 반복해서 보여줬다라는 점들이 조금 이제 이 흐름을 조금은 끊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 이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작품으로서는 조금 좋은 어떻게 보면 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저희 이제 팀 막내 기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본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네. 저거 탄핵안 투표 같다. 네. 난 PTSD 온다 이렇게 본인이 인스타 스토리에 적었더니 되게 많이 공감을 해줬다. 맞아요. 많이들 네네.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하도 이제 그런 표결 이런 걸 많이 보다 네. 보니까 이제 공개 투표도 있고 네, 물론 비공개 이제 투표도 비공개도 있고. 네. 한데 그래서 이게 OX 투표를 좀 여러 면에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모두의 1인 1표씩 있고 우린 민주적으로 이걸 결정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굉장히 이 비민주적인 이유가 모두가 이 공개로 투표를 한다는 점과 네. 기밀 투표가 아니라는 점과 이 가슴팍에 붙인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활 자체도 갈라져서 하고 음. 밥 먹고 자는 것도 갈라져서 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은 풍자를 좀 하려고 감독의 의도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너와 나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나?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상황에서는 진짜 국회에서의 투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항상 계속 나왔잖아요. 8명이 뭐 더 오면은 그래서 누구 일은 다 결혼되면서 막 누구는 찬성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우리 현실과 너무 지금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OX 로 지금 다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말하자면 뭐 보수와 진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극우, 극좌, 이렇게 극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아마 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넌 어떤 편이야? 네, 이번에 저 이제 11월이라는 영화에서도 예. 네, 그것도 이제 내전을 다룬 작품인데 거기서도 미국인이라고 했을 때 너는 what kind of American? 이라고 물어봐요. 어느 쪽 미국인이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네들과 같은 편인지 아닌지 그러면 아니면은 죽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접근하신 부분 그리고 시즌 2는 그래서 OX 투표에 관한 시리즈다. 사실 들어온 사람들 공통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절박하다는 거. 지금 굉장히 여기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절박감이 있다는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거를 OX를 붙이는 순간 큰 차이점이 확 부각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평가 중에 하나가 유현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배가 네. 이제 사실 못 나가겠으니까 돈 더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오를 눌러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그 어울렸던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어떻게 오를 누를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밥을 혼자 먹으려고 저쪽에 가 있으니까 그 강한을 그 안에서 해병대 그 네. 친구가 그분이 가가지고 아예 같이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공통점이 더 많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런 걸로 딱 갈리는 순간 이게 굉장히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누굴 더 지지하냐, 뭐 어느 당을 지지하냐로 굉장히 갈려 있는데 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장면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또 정치술일 수도 있고 다음에는 또 이제 네, 우리랑 같은 의견을 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든지 간에 좋은 거죠 사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배척하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뭐 이제 뭐 편집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상 이제 0.7% 차이로 그쵸, 됐잖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뭐 맞아요. 근소한 차이로 됐을 때 그런 정도의 차이라면은 언제라도 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다면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막 계속해서 근데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속 그 어떤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갔잖아요. 예, 너무 그렇죠. 강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그 퍼센트를 좀 더 포용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게 아니었을까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보고 OX, 봤거든요. 거기서 OX 게임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 한 명으로도 이끌어서 네. 끌고 오는 게 더 중요한데 그쵸. 결국에는 이게 포크로 이제 무기가 돼서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지만 그러지 말고 뭔가 정말 말로써 뭔가 맞아요, 설득의 맞아요. 대결을 했다면 더 좋지 네.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 네. 인간 사회라는 공교롭게도 그렇죠. 네. OX가 파란색과 빨간색이잖아요. 네, 공교로운 걸까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김밥 먹을 때 포크로 먹진 않잖아요. 네, 적당하기라면 모를까. 그래서 딱 포크를 넣는 걸 보고 이거는 성기훈만 딱 눈치를 알아채가지고 얘들이 이제 개입을 딱 했다고 느끼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보면은 시즌 2에서 이제 또 다른 차별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프론트맨인 것 같아요. 네. 뭐 지난번에는 1번으로 오일남이 참여를 했고 이번에는 1번으로 오영일로 보내가지고 이제 프론트맨이 직접 게임에 참여한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게 그 감독이 이런 설정을 굳이 이 프론트맨을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이유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이병헌 씨가 프론트맨이고 그리고 이제 시즌 2에서는 뭔가 더 얼굴을 드러내고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진짜 잘 알고는 있었지만 짐작은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게임에 참가할 거라고는 그쵸, 좀 맞아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001번이죠, 001번. 예, 그 자리에는 분명히 이 주최 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구성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병헌 씨가 딱 등장하는 순간에 이거는 뭔가 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 인물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프론트맨이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진짜 이렇게 의아함을 불러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기훈과 같은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니까 에피소드 6까지는 7에서도 사실 거의 중반 이후까지. 그래서 좀 그 프론트맨의 역할에 대해서 좀 기대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객들도 그 시청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서 뭔가 그 성기훈과의 관계 변화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인지 눈여겨보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도중에는 저는 이렇게 좀 착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특히 그 5인 사각인가? 5인 육각이요. 아, 5인 6각, 5인 6각. 네, 네. 그 게임하고 이럴 때는 너무 막 몰입해서 진짜 게임을 진짜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진심으로 이들을 돕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걸 일부러 장치를 감독이 그렇게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한편으로는 저는 어쨌든 과거의 본인의 모습을 성기훈을 통해서 좀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네. 한때는 인간성을 믿고 인간의 어떤 선한 면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성기훈을 한편으로는 좀 응원하면서 얘 어떻게 하니 좀 잘 됐으면 하면서 좀 지켜보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순수했었던 때가 있었지.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그 드라마의 어떤 장치로 보자면은 이제 나중에 반전을 더 세게 그 효과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건데, 드라마에 따지고 들자면은 뭐 구멍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이 프론트맨이 진짜 이거는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부분. 만약에 게임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다 죽게 됐다라면은 그렇다면 자기도 그 눈앞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어떻게 숨기고 했을 것이냐, 뭐 이런 그렇죠. 어떤 의문들이 남죠. 엉뚱한 데를 쏘고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게임을 했을 때는 아까 전에 그 성기훈과 그 딱지맨이 그 총을 겨누었을 때 어떤 그 게임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론트맨이 속해 있는 이 그룹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보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이 허술한 부분으로 좀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굳이 그렇다면은 이 게임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었는가? 근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좀 뭐 많이들 이제 평가도 그렇게 했는데 알아봐야 되거든요. 성기훈. 성기훈이 목소리를 못 알아보기도 어려워. 아니 그 목소리는 뭐 조금 그렇다 쳐도 변조됐으니까. 아니 1번에 뭐 5일 네. 이렇게 이름 했으면은 오일남이었다 501 되고. 5영을 됐으니까 뭐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시즌 1부터 꾸준히 좀 모자란 형을 맞아. 성기훈이 좀 모자란 캐릭터니까 뭐 그 정도는. 야 3년 동안 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막 집요하게 네. 생각했는데 그걸 네. 못 알아챌 정도면 근데 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시즌 3에서 네. 훗날 뭐 반전의 키워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희박하게 하고는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좀 약간 이제 그 확실하게 성기훈이랑 캐릭터는 발전이 많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약간 조금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시즌3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정말 많은 그 뇌피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분명히 또 여기 뭐 임산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희생하는 캐릭터들이 있을 텐데, 과연 누가 이제, 희생양이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날 것인가, 끝맺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그 중에 희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 중에 하나이긴 한 것 같아요. 반전으로 오히려 이병헌, 그러니까 프론트맨이 오히려 맨 마지막에 애는 뭐 누군가를 동생이란 네, 이름도 있고 동생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중에 뭐 이제 아기가 또 태어나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캐릭터가 너무 성기훈이 시즌 1에서는 되게 막 어떻게 막장 인생을 사는 좀 그런 사람이었다가 너무 여기서 막 진지하게 네, 나오잖아요. 네. 어른 막 이러면서 이 부분이 좀 톤도 너무 사극톤인데 전 수양대운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많이들 하시죠. 갑자기 좀 연기도 약간 좀 어색한 어, 느낌? 어. 이게 물론
그렇게 막 수많은 수백 명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보고 그 목숨값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수준이 적절했냐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네네. 맞습니다. 진짜 이제 시즌 1과는 좀 다른 어떤 캐릭터를 확실하게 차별화된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캐릭터라는 게 또 보여지는 게 영희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에피소드 7 쪽으로 가면 그 성기훈의 어떤 판단 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차례 나오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도 나오니까 여기서 좀 성기훈의 원래 캐릭터 원래 그 어설프고 어수룩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의도했다면은 네. 전 그래서 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의도했다면은 나중에 이 프론트맨이 이제 이정재를 프론트맨으로 좀 키우고 있나. 오. 요런 식의 예상도 조금 해보긴 했던 것 같아요. 오, 갑자기 딱 이해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성기훈은 끝까지 모두를 살리겠다라는 약간 요런 쪽의 신념을 찾는데 결국에는 그 자기 자가당착이긴 하지만 네. 이제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일부는 희생해도 된다. 일종의 딜레마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 딜레마를 계속 프론트맨이 지적을 해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냐 맞냐 이러면서 그래서 방금 저도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시즌 3는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시즌2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항상 걸리는 게 이제 시즌3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즌3를 보여주기 위한 약간의 중간 정도의 시리즈로서, 이게 이제 완결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시즌3에서 그 맨 처음에 지적했던 그 캐릭터들도 아직 풀려지지 않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박규영 씨, 또 네, 이진욱 씨, 노을. 네, 요런 이제 캐릭터들은 아직까지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시즌2에서는 약간 복선만 깔아둔 상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질 것인지 아니면 좀 생각한 것보다 시시할 것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사람으로 치지 않은 한 명의 생명이 배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아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액션을 하진 않겠죠. 자기 자의적으로 액션을 하진 않겠지만, 나오나, 그러면서? 그거 나오는 건 아마 거의 좀 기정사실처럼, 정말요? 지금 약간 이제 배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아마 받아줄 수 있어. 그 지나가는 말로 내가 마을에서 애 그쵸. 받아봤다고 했나? 네, 그런 말이 네. 나와서 그런 거라 나왔던 것 그런 말이 같아요. 나와서 아마 네. 약간 복선 같기도 해요. 네.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충격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좀 빨리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성기훈이 아무래도, 이제 이 시즌이 3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희생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성기훈이 만약에 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프론트맨이나, 이런 인물들이,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자기 죽은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좀 죽을 그 수도 아이가 있고. 어떤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네, 분명히 좀 그게 이 이제 게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좀 약간 중요한 계기가 될 키 것이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최측으로 참여한 노을이 이제 처음으로 보여준 약간 핑크 병정. 네, 핑크 처음으로 카드. 이렇게 보여준 네. 것도 약간 3에서의 뭔가 폭발력을 위해서 이가 무슨 역할을 되게 할 것 같아요. 그 주최 측이랑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좀 외국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시즌제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은 좀 매듭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네. 너무 떡밥만 던지고 맞아요. 경찰은 네. 계속 낚시배만 타고 다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3대 등장신의 이정재와 더불어서 3대 등장신에는 게 이진욱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진짜 이게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에피소드 7의 그 총격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악하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저도 봤을 때 재미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마침 진짜 무슨 일부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애들끼리 총싸움 같잖아요, 진짜. 네,
만들어진 집에서 이게 일어나는 이제 그걸 좀 탈피해주는 장면이 그 배 타고 다니는 씬들이 조금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뭔가 그래도 시원한 풍광을 보여주는 장면들인데 거기서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뭔가 뭐 긴장감 있는 장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오달수 씨가 처음에 선장으로 등장했을 때 그래도 이 인물이 이렇게까지 뭐 아무 역할 정말 배만 모을 것이냐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게 시즌 1에서는 좀 무명의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외점이 되게 많았는데 네. 사실 저는 선장님이 오달수 씨셔서 네. 저분 배신자구나. 역할을 하겠구나. 사실 전 확실하게 이분 배신자구나 하고 영화를 드라마를 쭉 봤거든요. 그래서 네, 딱 봐도 역시나 했습니다. 네.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좀 더 몰입하는 네. 그렇죠. 것 같아요. 해외는 네. 해외에서는 이제 다 우리나라가 무명이니까. 네. 이해하는 것과 해외에서 이해하는 게 다른 좀 것 같아요. 네, 그 탑시에 대한 부분도 뭐 외국에서는 되게 연기 반응이 잘한다는 좋고. 평도 있더라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총 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쫙 모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90%가 네. 총을 쏠 줄 아는 사실 그런 총만 특수성이 주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쏠 줄 아는 나라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배우들의 네임밸류나 이런 네. 것 때문에 우리는 쟤는 그래도 지금 죽지 지레짐작을 않는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즌 2가 아무리 3로 가는 이제 어떤 징검다리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시즌 2도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다는 면에서도 맞아요. 점수를 안 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사실 모든 시리즈가 다 그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완결성이 이렇게 없게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즌 맞습니다. 3는 조금 결국에는 어떤 해피엔딩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비극 엔딩이겠죠? 비극적인 결말이. 저는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막 빗발치는 총성 사이에서 아이가 울면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약간 좀 너무 약간 엔딩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너무 식상한 그런 클리셰는 이 안 정도의 된다. 클리셰면 너무 좀 실망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좀 기발한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뭐 돌아가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비밀 투표의 중요성?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딱 말씀드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즌2는 시즌3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다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 좀 미흡하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조금은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시즌이 되어버린 것 같고 시즌2와 시즌3는 좀 같이 묶어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저는 그냥 정치물이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내부의 갈등이 훨씬 더 사실 물론 막판의 총격신은 이제 그 주최 측과의 총격신이었지만 훨씬 더 좀 흥미를 끈 부분은 그 안에서의 다 똑같은 목적으로 왔으면서 결국에 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기들끼리의 싸움에서 계층 간 싸움을 좀 네. 던졌잖아요. 그래서 둥글게 할 때 약간 그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항공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서 네네. 그 눈으로 이제 싸우러 들어가야 되니까 클리셰는 좀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3에서 네. 클리셰가 없는 게임이었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작진에서 저희 영상 보고 갑작스럽게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보다 재밌는 시즌3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